나라의 국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고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심은 작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채기, 네. 코막힘이요. 재채기, 코막힘. 하루 중에 언제 제일 심하세요? 그런 코막힘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이? 아침. 아침, 새벽에서 아침 그 사이 제일 네네. 심하시고 알레르기 비염 있을 때 주로 그때 증상이 제일 심하고 낮 시간에 되면 조금 덜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걱정 섞인 환자의 답변에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원인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올해로 의사 경력 19년 차 김동훈 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소환에 좀 그렇게 나쁘진 않으십니다만 안 같고 3, 4, 5월에 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내가 뭐에 대해서 알레르기였는지를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 병원을 찾는 것 자체를 꺼리던 분위기는 요즘 들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대구에 확진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 때는 외래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셨는데 최근 1, 2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외래 환자도 좀 증가하고 수술도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좀 밝아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외래 진료와 수술 스케줄로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매일 시간을 쪼개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인기가 급상승한 승차 진료 방식의 이 선별진료소는 요즘 김 교수가 병원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지금 뭐 방호복 준비하시나 봐요. 예. 이 방호복 입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있다가 없는 게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입기 전에 이렇게 지금 글러브,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옷들이 다 있는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전후의 짜투리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이곳에서 어리봉사 중인데요. 이달 초에 시작했으니 얼추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여기 손가락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작은 데좀 구멍을 내고요. 손가락 이렇게 양손 다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곳에서 그가 맡은 일은 코로나 의심 환자의 검체 처치 업무입니다. 실장님은 증상 있으세요? 없어요? 인후통이나 발열 같은 코로나 의심 증상은 없는지,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문진을 끝낸 환자의 입과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추취하는데요. 이때 재채기를 하거나 구역질을 하는 의심 환자가 많아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쳐요. 가만히. 좋습니다. 잘했어요. 검사가 좀 힘들잖아요. 좀 이렇게 입이나 코를 깊게 찌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는 건수는 하루 평균 2,300건. 옆 부스에서 봉사 중인 조정훈 가정의학의와는 쿵짝이 잘 맞는 사이입니다. 목요 교수님이세요? 사제지간에 이제 여기서 같이 하시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좀 쉬어도 될 시간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대구를 위해서 일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뿌듯해하시네요. 그러게요. 이쪽에 달서구에 드라이브스루를 처음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이제 목요 교수님으로서는 자랑스럽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의료용 방호복은 아직까지도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입은 지 2시간도 안 돼 벌써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보시면 옷 많이 젖었죠. 알아서요? 이렇게 땀 때문에 이렇게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덥거든요. 덥고 답답하고.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선 화장실 다녀오기도 쉽지 않아 물도 잘 마시지 않는다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저 자주 안아주는 편인데 이 진료소 의사로 일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가도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호복 입고 하고 있고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실 감염의 우려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구석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건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 의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염병이 막 확산될 때 이런 데서 일하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료인은 이 코로나19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최일선에서 나서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별진료소에선 김 교수처럼 자발적으로 코로나 현장을 찾은 의료진이 꽤 됩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섰습니다. 원래는 간호사 생활을 좀 하다가 최근에는 지금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돼서 그냥 뭐라도 좀 돕고 싶어서 오긴 했어요.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이건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돼가지고 했는데 봉사하는 정신으로 왔죠. 연세가 많다 그러셨는데 네. 혹시 올해 66입니다. 어이구. 최고령입니다. 주말 선별진료소 지원을 자청하는 의료진은 너무 많아 순서를 정해야 할 정도. 바쁘고 힘들수록 시민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일하면서 배고프면 이렇게 먹으라고 이제 라면 같은 거, 음료수들. 얼마 전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조은화,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들이 선물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내주신 핸드크림인 건가요? 네, 이렇게 나하고 다른 엄마로 돼 있고 저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도 일 마치고 하루 종일 손소독제 바른다고 이렇게 많이 거칠어진 손에 바르라고 이렇게 핸드크림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의사가 되는 것임을 다시금 아로새깁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고 저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분들께 국민들께 좀 더 잘하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행정동 앞에 일사불란하게 쌓여 있는 건 엄청난 규모의 상자들입니다. 100세트 규모의 홍삼 세트는 금액으로 치면 750만 원 상당.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그 홍삼이 원기 회복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필요에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서 아마 홍삼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20리터 물통에 들어있는 건 살균수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해 만든 물로 세균 같은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식품도 있습니다. 이 지역 김치타운에서 보내온 김치 20박스입니다. 이날 광주에서 대구로 보내지는 기부 품목은 12종 3,105세트. 금액으로 치면 5,400만 원 상당인데요. 시청에서 다 구매하신 건가요?
시청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한 건데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한 상품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이 김은 바로 코로나19 이 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부금을 낼까 싶었었는데요. 금액도 이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언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대구로 보내는 거에다 기부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주와 대구는 형제의 도시잖아요. 어려울수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형제의 의리가 또 아닐까 좀 싶습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의 앞글자를 딴 두 도시의 우정은 이름하여 달빛 동맹으로 불립니다. 서로 어려울 때 같이 돕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서로 우위를 돈독히 다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예, 그렇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달빛 동맹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 이제 이런 피해가 나타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서 주셨고요. 또 특히 잘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그 병상 지원이 있었거든요. 대구에 병상이 부족했을 때 광주에서 처음으로 병상을 나누겠다 해서 대구에 있는 그 경증 환자를 광주에서 오시게 해가지고 치료받게 하시고 또 대구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한 경우가 있는 등 참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기부 물품을 실은 탑차가 대구시청으로 들어섭니다. 출발한 지 4시간 만입니다. 병실도 병상도 내주시고 그동안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자 한 몇 분 퇴원하신 것 같아요. 예. 대구 전남대병원에서. 대구 시민 대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후 탑차는 다시 넓은 공터가 있는 인근의 야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행여 내용물이 손상이 될까 기부받은 물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리는데요. 어느새 한가득 쌓인 상자 더미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듯 합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기부 물품들이 온 것이 아마 코로나19로 지친 아마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큰 아마 위로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기부받은 물품들은 사회복지시설, 구군,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대구 지역 취약계층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런 기부금들이 이제 도착하면은 대구 시민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복지기관들이 다들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소득계층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또 후원금이라는 것이 이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기부되던 그 소액 기부자들의 움직임까지도 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면 그 소외계층에게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이 소외계층에게 가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마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고요. 빨리 좀 그리운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지난주 월요일 구입한 공적 마스크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컸던 마스크 수급은 출생 연도별로 구매를 제한한 요일제 시행으로 한숨 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의 중심이 돼 마스크 양보와 나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약국 앞 공적 마스크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눈길을 끕니다. 이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각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제작진이 찾은 이날은 아직 시간이 일러서인지 한산한 모습입니다. 판매 분인데 소금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모든 지역의 약국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약국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는 약국도 있고 정하지 않는 약국도 있는데요. 보통 시간을 정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공지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손님들이 찾아보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처의 또 다른 약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김은수 씨를 만났습니다. 마스크 있나요? 아니요, 오늘 다 품절됐습니다. 아, 품절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1970년생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가 0인 김 씨의 구매 가능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촬영 당일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후면 자신에게 할당된 공적 마스크 2장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 씨는 이번 주 금요일 마스크를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시려고는 해보셨어요? 해봤죠. 왜냐면 제가 쓰려고가 아니라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구매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면은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녀봐도, 왜냐면 직장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 8시에 하고 퇴근 6시 이후에 해가지고 가면 항상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도 다다음 주 금요일에도 구매 계획이 없다는데요. 계속 그러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어도 안 사실 계획이? 저는 그래서 안 사기 운동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마스크를 한동안 구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분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이거 애기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거의 한 3, 4일씩 쓰거든요. 근데 성인들 거는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사기도 힘들고 줄 서는 것도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줄 서야 되고. 시장에서요, 특별히 황사나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아예 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통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마스크 만드는 공부를. 근데 보는 것과 하는 것은 정말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김 씨가 이토록 마스크 구매에 신중하게 된 건 아직 주위에 마스크가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입니다. 몰라갖고요. 처음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정말 박음질했어요. 마스크 수급은 대란으로까지 불리며 코로나 사태 내내 혼란이 극심했었습니다. 불안정한 수급을 타개할 방안으로 사상 초유의 마스크 구매 오브제도 시행됐는데요. 일단 구입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이 줄어든 것도 있고, 이제 또 저 포함해서 약사 선생님들이 좀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줄도 빨리 줄어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조금 나아진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찾는 분들에게 모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유예하자는 마스크 양보 운동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후 SNS에는 관련 해시태그를 단 글이 수천 개 이상 올라오기 시작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양보하겠다는 공개 약속도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발휘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마스크를 최소한 내가 하나 안 사게 되면 누군가는 그 한 장을 또 살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이 쓰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럼 내가 좀 안 사면 누군가는 좀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글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그걸 보신 분들도 또 동참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제 일주일에 2장.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유가 되는 한 가지 자신의 구매분을 양보하겠다는 김 씨. 걱정이 됐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드셔서 마스크 안 사기 운동에 동참하시고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도. 어머님도 그러면 마스크 안 사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마스크 안 쓰고 면 쓰고 있어요. 마스크가 더 급하고 절실한 이들을 위해 자기 몫을 양보하는 시민들이야말로 마스크 대란을 이겨내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사러 오셨다가 뒤에 할머니가 서 계신 거 보고 자기가 이렇게 서 계셨는데 양보하시고 가는 모습도 보이셨거든요. 본인 마스크를 안 사고. 네, 줄을 되게 오래 서셨는데도 뒤에 할머님이 계시니까 양보를 하셔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되게 감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국민성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나누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김구 원장. 이거 만드시고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 자동차 지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선물은 언제나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김구 원장이 유독 이번 선물을 반기는 이유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마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스크 몇 개나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여기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50분 계신다고 하셔서요. 조금 넉넉하게 60개 갖고 왔습니다.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지금 조진희 씨는 어떻게 60장이나 되는 마스크를 들고 올 수 있었을까요? 마스크 기부자 조진희 씨를 다시 만난 건 인천의 한 자원봉사센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들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하려고 지금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현수막 보시면 코의 마스크라고요. 네, 코로나 예방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코로나 예방 마스크, 일명 코의 마스크로 불리는 면 마스크입니다. 면 마스크 제작은 재단부터 박음질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과정은 자원봉사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일하시는 건 주부? 네, 주부예요. 왜 어떤 집안일을 못하지요. 힘쓰고? 네, 못하고 이걸 하면 여기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어깨가 아프고 그때 이렇게 뻐근하니 아프더라고요. 대부분 주부로 구성된 마스크 봉사단은 3월 한 달간 약 15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데요. 이미 1차분인 400개 제작을 완료하고 2차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듯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마스크 제작의 시작인 재단 작업. 주미 씨는 천을 아끼기 위한 노하우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부품인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이 안감 재단하는 과정입니다. 안감 재단. 네네네. 천을 최대한으로 작게 해서 넘치지 않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곳에서 미싱을 처음 해봤다는 문정 씨는 이제 박음질은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미싱을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니요, 미싱은 처음 해봤고요. 여기 와서 배우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담당 영자 씨의 손을 거치면 완성. 이게 완성품? 네. 봉사단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배부 장소가 아닌 세탁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받자마자 쓸 수 있게 깨끗이
세탁한다는 서장님. 세탁 과정 역시 서장님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탁 방법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예.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약품을 섞는데 살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산화수소와 구연산과 같은 약품을 사용해 세탁을 하고 건조 과정에서도 고온으로 한 번 더 살균해 줍니다. 80도로 한 1, 2분 정도 돌려주면은 살균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 의료는 건조를 질 때 한 60도 정도에 하지만 이건 그래도 위생용품 아니겠습니까? 그건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살균 효과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를 좀 나눠준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 마스크는 꼭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일단 중구 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연세가 있으셔서 마스크를 사러 가시기 힘드신 분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께 이제 골고루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마스크를 직접 자원봉사자분들이 만들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뻤고요. 네, 서로 바쁘신 일정일 텐데 십시일반 시간 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희망 바이러스는 코로나와의 싸움에 지친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감염병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때입니다.